자, 호도의 정의야, 호도의 정의. 호도법은 있잖아. 이거 라디안이라, 라디안. 이 호도를 라디안으로 부를 건데, 그럼 도대체 이거 뭔 얘기냐. 이제 그 원이 이렇게 있어, 원. 원이 있는데 정의야, 정의. 라디안의 정의. 반지름이 R인 원인데, 호의 길이가 R인 거야. 호의 길이가 R이야, 이렇게. 그때 이 각도가 있지, 이 각도. 그 각도를 1호도라고 정의하자. 반지름도 R, 호의 길이 R일 때 이 각도를, 이 각을 1호도라고 정의하자. 근데 이 1호도는 한국말이고, 그지? 호도를 이제 멋있게 얘기하면 이제 라디안이 라디안. 1라디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단위를. 그죠? 자, 그러면은, 봐봐. 이 R이 한 바퀴 돌면은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을까? 6개. 아니, 이게 해서 6개 이렇게 하고? 조그맣게 하면 몇 개인데, 조그맣게 하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둘레 길이, 원의 둘레 길이는 당황하지 말고, 원의 둘레 길이는 뭐야? 2파이 R. 그치, 2파이 R잖아. 그럼 이 R이 2파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이게 1호도가 몇 개 있어야지 되는 거야? 2파이게잖아. 그지? 그러면 2파이 호도는 각도로 따지면 360도가 되는 거야. 그지? 이게 2파이게 있는 거야. 이 각도가 2파이게 있으면 한 바퀴가 돌아가잖아. 그게 360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정의야. 게임의 룰인 거지. 그지? 게임 아카데미에 가서 배우는 게임 룰. 알겠죠? 게임은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하는 거지. 왜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왜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2로 나누면 파이 호도라고 하기도 하고 라디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잘 안 쓰는 거야. 알았지? 왜냐하면 수학자들은 생략하자라고 얘기하는 생략하자. 그래서 이제는 그냥 파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180도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사실상 이거는 라디안인데. 알겠지? 180도를 파이라고 쓰는 거야. 파이. 파이는 뭔데 실제로는? 실수로. 3.14인 거야. 3.14. 원래는 3.14였잖아. 3.14 띵띵띵 이런 거였잖아. 그지? 이제 파이라고 하면 뭐야? 180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알겠죠? 근데 이 호도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 이 각도로 하면은 연산이 불가능하잖아. 그치? 호도법을 쓰는 이유가, 호도법을 만든 이유는 이 각을 실수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실수로 변환하려는 거야. 실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실수로 변환해서 뭐야?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왜냐면 우리 60도 곱하기 3cm 할 수 있어 이거? 이런 거 해봤어? 60도 곱하기 3cm. 안 해봤잖아. 이런 연산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이 60도를 3분의 파이, 왜냐면 368이니까 60도지 이게, 그지? 곱하기 3cm 하면 얘는 3분의 3.14 곱하기 3이라고 계산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걸 실수화시킨 거야. 실수화시키는 거. 이유가 계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유는 그런 거야.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계산이 용이해지잖아. 그지? 여하튼 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저게 파이가 180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지? 특수각 알죠? 특수각 뭐야? 그죠? 30도. 30도는 638. 이렇게 해서 6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냐. 그치? 45도는 4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냐. 60도는 뭐야? 3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냐. 반대는 쉽지, 반대는 그냥 180도를 3으로 나누면 되는데 뭘. 그지? 그 다음에 90도. 2분의 파이. 그지? 그 다음에 120도는 120도 요거 2배 하면 되죠. 요거 2배.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135도는
90도 플러스 45도잖아. 그지? 그잖아. 그러면 90도 플러스 45도 하면 이거 모른다고 하면 45도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냥 계산해. 그럼 뭐야? 4분의 3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알겠죠? 대충 이 정도만 알면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알겠지? 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삼각비로 사인 뭐 3분의 파이 이런 거를 이제 사인 60도라고 했던 걸 사인 3분의 파이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그럼 사인 60도 외운 사람 있겠지만 그냥 그리고 우리는 이게 60도가 더 편하잖아. 60도 쓰는 거야. 그냥 1, 2, 루트 3 이렇게 하면 아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죠? 어렵지 않지? 만약에 코사인 4분의 파이. 그럼 얘는 코사인 45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 그래서 우리가 4분의 파이 이런 거를 사실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그지?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하튼 이제 얘가 표기가 나오면 얘가 45도라고 인지하고 계산해 내야 되는 거지. 그지? 알겠죠? 그런 거야. 자, 5번. 2분의 세타, 3세타가 동력이 같은 직선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일치하는 경우로 해,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알파벳 도입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2분의 세타 해놓고 3세타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딱 이렇게 일치되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이제 3세타가 되는 거야, 3세타. 3세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2파이 n. 그래서 2n파이라, 2n파이 이렇게 쓰면 2n파이. 이제 360도 n을 2n파이라고 쓰면 돼, 그지? 그 다음에 돌았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5세타가 2n파이 형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2분의 5세타 여기다가 하면 얘가 0하고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꼴. 좀 이따 이건 계산하고. 여기가 2분의 세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한 거. 그럼 여기가 돌고 돌아서 이렇게까지 온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세타겠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세타. 3세타는 2n 파이. 360도 돌고 파이만 갔다가 플러스 2분의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여기는 2분의 5세타가 뭐 어떤 꼴인 거야? 2n 플러스 1 파이 꼴이다. 아, 짝수 파이, 홀수 파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첫 번째 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얘가 그죠? 짝수 파이잖아. 그지? 0, 2 파이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지? 또는 이쪽 홀수 파이잖아. 그럼 뭐야? 파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때 5분의 2를 곱하니까 세타는 5분의 4파이거나 또는 5분의 2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세타의 합은 5분의 6파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지? 우리가 지금 각도를 쓰는 것보다는 파이를 쓰는 게 굉장히 깔끔해 보이잖아. 그지?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수학자들은 항상 간단하게 쓰고 싶어 하거든. 간단하게 수학자들. 응? 봐, 이거 봐. 자, 해본다. X대칭이네, X대칭. 그러면 세타 하나 잡고 막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 거야. 세타. 이게 이제 7세타인 거야, 7세타. 얘는 2n파이 해주고 항상 갔다가 후진.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그지? 갔다가 후진. 이렇게. 그럼 결국 8세타가 2n파이다. 그럼 8세타는 뭐냐? 8 곱해 8파이 8 곱해 12파이 그 중에 뭐야? 짝수파이 짝수파이 그지? 그럼 8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짝수파이니까 뭐야? 8파이 10파이 이게 되는 거지 그지? 세타는 뭐야? 4분의 5파이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지? 자 똑같이
2세타 때리고 여기다가 선생님 2세타가 여기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식을 만드는 과정이야. 여기 있다고 하면 돼. 응. 자, 그 다음 y대칭이니까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가 2세타가 되겠지. 그럼 돌고 이렇게 온 거야. 얘를 표현하면 4세타는 2n 파이 써주고 파이만큼 갖다가 2세타만큼 후진하면 된다. 이렇게. 6세타가 얘가 이제 뭐냐면 2n 플러스 1파이야. 6세타는 6파이, 12파이. 6세타가 될 수 있는 것은 홀수파이야. 7파이, 9파이, 11파이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 세타는 6분의 7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11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세타 합하래. 그럼 다 합하면 6분의 1. 여기 하면은 18. 그지? 그럼 27파이. 326, 39, 27. 2분의 9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부채꼴이라는 건 뭐죠?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초딩스럽고, 부채 모양, 그럼 부채 모양이 다양하잖아. 원의 중심을 잡고 호위의 두 점을 잡아서 연결시킨 요 사이를 요 모양을 부채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상 원이랑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 자, 여기 R이라고 합시다. 여기 R. 호가 이게 호야, 호.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 세타라고 합시다. 이 세타. 이 세타는 라디안을 얘기하는 라디안. 우선 호도법을 얘기하는 호도법. 그지? 그러니까 몇 파이 이렇게 표현한 게 세타야. 알았지? 몇 파이. 왜 그렇게 하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이 길이는 L, R은 센티미터 이런 거겠지. 뭐 메타,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거겠지. 그지? 얘랑 연산할 거기 때문에 얘는 실수화 시킬 수 있다는 거. 실수화. 그지? 그래서 이제 공식을 한번 쓸게.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1로 들어가서 2분의 R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요건 암기를만 하면 돼요. 암기만 사실.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 한 번 정도 해볼 필요는 있잖아. 그지? 비율로 하는 거야. 비율로. 그치? 비율로. 그러면 전체 2파이 분의 360도죠? 세타는 뭐랑 같아? 2파이 R 분의 L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럼 2파이 지워지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L은 R 세타라는 식이 나온 거야. 그지? 이렇게 하나 알 수 있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았으면 증명하는 거야. 자, 이제 S 입장에서 봐, S. S 입장에서 보면 또 2파이 분의 지금 세타는 전체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분의 넓이 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지워지지 이렇게 파이. 그래서 S는 2분의 뭐야? 1 R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게 되는데, 그지? L이 R 세타니까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RL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별거 아니지, 그지? 저거만 외워서 그냥 풀면 되는 거야, 문제는. 근데 사실 왜 그런지 몰라도 돼. 나 한다. 자, 우선은 공식을 잘 머릿속에 넣고, 자, 우선은 부채꼴 하나 만들고 3분의 파이 써주고 R 써주고 L 써주고 저기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둘레기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S는 뭐야? 6파이. 공식 두 개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3분의 파이 이렇게. 그지? 그럼 이제 R 제곱이 뭐야? 6의 제곱이니까 R은 6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R을 구했잖아. 그럼 L은 R 세타. 그러면 R이 6이니까 6세타, 6 곱하기 3분의 파이. 2파이. 따라서 둘레 길이는 2R 더하기 L. 26, 12 플러스 2파이. 알겠지? 이게 이제 실수화 된 거란 말이야. 3.14 대입하면은 길이가 나오는 거야. 3.14.
그지? 응. 자, 17번. 밑면이 반지름이 4고 모서리가 9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래. 원뿔 전개도를 펼쳐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밑면을 4잖아, 4.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뭐지? 이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이거는 뭐랑 같아? 이 밑면의 둘레길이랑 같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그지? 2파이 r. 그래서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8파이.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이 넓이를 모선의 길이가 9라서 9 이렇게. 여기 S 요건 뭐야? 2분의 1 RL. 여기는 뭐야? 4고 36파이. 이쪽은 16파이. 더하니까 뭐야? 50파이. 이렇게 하면 푸는 거지, 그지? 할 수 있죠? 한 문제 남는다, 한 문제 시험에. 둘레기가 80인 S가 최대일 때야. 그러면 짝, R. 요 L 있잖아, L. L을 뭐로 쓰면 돼? 80 마이너스 2R로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넓이 S는 뭐야? 2분의 1 RL. 2분의 1 RL. 2분의 1 RL. R 80 마이너스 2R. 위로 볼록한 그래프. 여기는 0, 40. 언제야? 20일 때 최대를 갖는다, 반지름이. 그지? L은 R 세타죠? 근데 L이 여기 20이면은 40이지? 40은 R은 뭐야? 반지름 20 세타. 세타는 2. 왜 세타 각도가 아니고 2예요? 아, 2 라디안이라고. 2 라디안. 알겠죠? 2 라디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차를 물어보는 문제는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있다고 생각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S1이고 S2라고 해보자. 이렇게. 나한테 S1 마이너스 S2를 구하라고 할 때 물론 따로따로 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안 하고 가운데를 T로 놓고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S1 플러스 T에서 빼기 S2 플러스 T를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은 넓이를 구할 수 없지만 이 원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통째로 T까지 포함해서 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걸 C1이라고 하고 C2라고 하면 결론은 C1에서 C2를 빼는 형태가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눈여겨봐야 돼. 왜 차를 물어봤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S1하고 S1이 지금 이거잖아? S2가 여기잖아?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 그지? 이 부분을 T라고 하면 T를 포함해서 빼자는 거야. 어?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S1 플러스 T 여기서 마이너스 S2 플러스 T를 뺀다고 생각하면 둘 다 부채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부채꼴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중심하고 원중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영역이잖아. 이것도 부채꼴이란 말이야. 부채꼴 이것도. 그치? 그래서 S1 플러스 T라는 거는 요 각도를 봐야지.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뭐야? 6분의 5파이잖아.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하면 6이 10이니까 6분의 5파이인데 왜 그래? 6분의 5파이 6이 10이니까 6분의 7파이가 바로 이 중심각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요 넓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6분의 7파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마이너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채꼴 요만큼의 부채꼴의 넓이죠.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에 r 제곱하고 곱하기 6분의 5파이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지. 알겠죠? 이걸 외우는 거야. 그래서 S1, S2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닌 거야. 알았지? 포함해서 이 부채꼴의 이만큼의 부채꼴 넓이에서 이만큼을 뺀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얘는 날아가고 S1에서 S2 뺀 것이 발현되지 않냐. 알겠죠? 이거 별표 쳐놓고 내신에서 자주 나옵니다.
는 있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중3 때 배웠던 게 이제 삼각 B인 거야, B. 삼각 B. 그지? 그래서 원래는 삼각 B 중에서도 뭐야? 직각삼각형을 얘기해. 직각삼각형. 직각인 삼각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원래. 그지? 그래서 다 뭐만 배운 거냐면 30도, 60도, 45도 이런 거 같이 거의 예각만 다뤄줘, 예각만. 물론 이제 90도도 배우긴 배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하지만 주로 쓰는 건 예각만 배웠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대수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각도를 있잖아. 각도를 음수도 하고 양수도 하고 영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막 각도를 180도 넘는 것도 하고 막 한단 말이야. 알았지? 그지? 다 배우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우선은 하는 방법만 알자. 알았지? 그지? 자, 우선은 봐봐. 첫 번째 동경을 돌려. 동경의 위치를 설정해. 두 번째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 발을 내려서 그 예각을 설정해. 세 번째 삼각 함수의 함수 이건 이제 사인이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할 거야.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 그치?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한다 했어, 우선. 자, 근데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냐?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올이야, 올. 올은 모든이란 뜻이지, 그지? 모든 것이 다 플러스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무조건 플러스야, 부호가. 이때 여기 동경이 여기 있으면. 동경이 여기 있으면 뭐냐면 올, 사인만 플러스야, 사인만. 여기는 올, 사, 탄. 탄젠트만 플러스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야. 알겠지? 코사인만 플러스야. 알겠지?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야. 이걸 외우란 말이야, 알았지? 옛날에는 있잖아. 지금은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우고, 그지? 나 때까지도 그렇게 외웠어. 근데 나 앞세대. 선생님 누나가 지금 94학번인데 누나 때는 어떻게 했냐? 올스타킹. 올스타킹 이렇게 외웠네, 그때는. 하다가 요거를 잘 외우면 돼. 호연아, 다 끝났네, 자, 이거. 올스타킹 이렇게 외우거나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우거나, 그지? 자기 나름대로 외우면 돼. 그냥 해볼게. 그냥 요거가 전부야 사실. 근데 왜 저렇게 돼야 하는 거는 좀 어렵단 말이야. 그건 나중에 상학하면서 그래프 들어갈 때 얘기할게. 자, 우선은 나한테 사인 120도를 한번 구해보래. 그지? 이거는 우리가 못 구했던 거잖아 사실은. 그지? 삼각 B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동경의 위치를 설정하라. 그 소리는 뭐냐면 120도가 어디 위치하고 있냐?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120도 이렇게. 그지? 수선의 발 어디다 내리라고? X축에 내리는 거야. X축에 수선의 발 내려. 내렸죠? 예각을 설정해. 예각 뭐야 이거? 60도 설정하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사각함수 부호 결정하는데 이제 봐봐. 사인 60도를 써. 이제 썼지? 올싸 사인 플러스지. 사인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 푼 거야. 알겠지? 응. 얘들아 그럼 코사인 어떻게 해? 코사인 120도 뭘까? 코사인 60도 쓰고 올싸 사인 플러스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죠? 탄젠트 120도는 동경 돌렸지? 수선의 발 내렸지? 탄젠트 60도 쓰고 올싸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나한테 사인 마이너스 135도를 계산해 보래. 그럼 어떻게 동경을 또 표시해야지? 마이너스 135도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내려가 135도를 표현하면 돼. 그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135도 동경 마이너스 135도. 이쪽 방향으로 돈 거. 그지? 이 각도가 뭐야? 45도야. 수선발 내려 이렇게. X축에 수선발 내리는 거야. X축. Y축에 내리는 거 아니야? X축에만 내리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 얘? 사인 그냥 45도 써. 올, 싸, 탄.
탄젠트 0이네. 너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만약에 마이너스 135도를 구하라 그러면 똑같이 동영 돌린 후에 코사인 45도 쓰고 올사탄 너 마이너스 이렇게 쓰란 말이야. 알겠지? 탄젠트 마이너스 135도야. 역시 마찬가지로 탄젠트 45도 쓰고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전부야, 이게. 알겠죠? 이거 할 수 있으면 돼. 할 수 있겠어, 그지? 할 수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 못하면 바보인 거야, 바보. 그리고 삼각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알겠죠? 응? 응. 그렇게 하는 거야. 봐봐. 봐. 이 점을 표현해. 자, 우선은 여기 봐봐. 마이너스 12, 5 이렇게 표현했지? 점 찍고 연결. 문제 세타가 뭐라고 했어? 봐봐. 이걸 지난 동영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럼 결국 세타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세타를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 알았지? 그지? 근데 항상 수선은 어디다 내리라고? X축에 내리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각도를 표현해야 되잖아. 이걸 그냥 파이마이너스 세타로 하지 마. 그냥 요런 경우는 그냥 알파로 해. 파이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하기가 귀찮잖아.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알았지? 알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지? 5대 12 대 14. 그래. 그만. 잘하잖아.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해요? 사인 세타는 손을 내렸죠? 사인 알파라고 표현해. 그냥 이렇게 알파라고. 올사 플러스 한 거야. 다 한 거야. 사인 알파 뭐야? 13분의 5. 끝났죠? 자,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알파로 표현해. 올사. 사인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분의 12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그냥. 얼마나 쉬워. 그 대수가 재밌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 탄젠트 알파로 표현해. 올사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탄젠트는 12분의 5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그냥. 그지? 할 수 있잖아. 너 그냥 13. 그러니까 의미는 있어, 나중에. 근데 아무도 그 의미로 문제를 풀지 않아, 알았지? 왜냐, 의미로 가면 오래 걸려. 빨리빨리 외워서 풀어야지, 그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외워서 푸는 거야. 자, 쭉 집어넣으니까 얘가 플러스 12. 여기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은 12 이렇게. 알겠죠? 할 수 있죠? 45번 가봐, 45. 자, 세타가 3분의 5파이야. 그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거를 탄젠트 세타로 표현해 달래, 이렇게. 자, 봐봐.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뭘 배웠어, 우리?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세타로 했을 때, 여기를 A고, 여기 B고, C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뭐냐? 했더니 C분의 B였죠? 코사인 세타가 뭐냐, 그러면? C분의 A였지, 그지? 탄 세타가 뭐냐, 그러면? A분의 B였지, 그지? 그럼 봤더니, 얘 나누면 얘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그지? 나누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A분의 B가 됐다고, 그죠? 탄젠트는 그래서 뭐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옛날에 이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르쳤던 분이 어떻게 가르쳤다 그랬어? 코끼리 위에 사람. 코끼리를 사람이 탄다. 그죠? 코끼리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이제 진짜 못하는 애들은 이거를 사인분의 코사인 아니에요. 이렇게 우긴단 말이야. 코끼리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가르치려고. 먹고 살면 얼마나 힘든 거야, 선생님들이.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지? 코끼리 위에 사람. 근데 이제 내가 군대 제대했는데 이게 생각나더라고. 다른 공식 까먹었는데 이거 생각나더라고. 코끼리 분의 사람. 이거. 아, 그랬어요. 그때, 유치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응? 자, 그럼 봐봐. 이제 코끼리 분의 사람 할 거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잖아, 이게, 그지?
코끼리분의 사람이니까 이게 사인분의 코사인이 된 거야. 이렇게, 그지? 그 약분이 되죠, 이렇게. 결국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 요게 뭘 의미하냐면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얘랑은 다른 거야, 얘들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각도를 제곱한 거야. 걔가 같지 않은 거야. 자, 코사인 세타가 뭐냐? 그치? 코사인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어떻게 하라고? 3분의 5파이니까 돌려. 한 바퀴 돌리고 파이, 3분의 파이. 파이만 갔다가 3분의 파이만 간 거야. 그치? 그럼 코사인 3분의 5파이라는 거는 순회발 내렸잖아, 이렇게. 아, 너는 코사인 3분의 파이구나. 골, 싸, 탄, 코. 물론 제곱이니까 부호 결정 안 해도 되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지. 그지? 그죠? 어? 아이씨, 누구야? 호연아, 뭐야? 호연아. 아, 호연 때문에 쉽지 않네, 호연 때문에 이거. 3분의 5파이는 이렇게 할까? 3분의 5파이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할까? 이렇게 2파이만 갔다가 후진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수열발 내려. 올, 싸, 탄, 코지. 코사인이니까 플러스네, 그지? 코사인 3분의 5파이는 코사인 3분의 파이와 같아. 근데 플러스야. 올, 싸, 탄, 코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다. 집어넣으니까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할만하죠? 그죠? 응.